애비는 찍고 애미는 법화 긁고 아들은 뭐 쑤셔대고 이게 대한민국의 국격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현TV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고 이병철 회장님의 말씀처럼 경제는 인류인데 정치는 사류다가 딱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말이죠. 정말 이 정치만큼은 그리고 국민성만큼은 정말 후진국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뤄낸 정말 이 번영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 저는 걱정이 앞서는데 말이죠.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아들 이동호에 대한 도박자금 출처를 국세청에 조사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이제서야 말이죠. 그동안은 국민의힘이 뭐하고 있었을까? 후보자 검증을 할 때 이 가족 리스크가 가장 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검증을 이제서야 한다니 참으로 답답하고요. 그나마 지금이라도 했다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성남시장을 했고 경기도지사를 했고 이제 대선 후보까지 나왔는데 말이죠. 아들이 참으로 변변치 않은가 봅니다. 재산 등록이 390만 원 정도인데 2억을 넘게 불법 도박에 입금을 했다라고 합니다. 국세청 수사까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데 말이죠. 이 이재명 후보의 가정은 늘 왜 법정에 서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빠르게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말입니다. 이 사전투표 이틀째 많은 논란 속에서 더 이상은 대한민국을 믿을 수는 없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충격적인 뉴스가 대한민국을 강타했습니다. 코끼리 젓가락에 이어서 말이죠. 국민의힘이 말이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장남 이동호의 도박자금 출처에 대해서 국세청 조사를 공식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지부하기엔 금액이 상당하다라는 것이죠. 2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동호는 불법 온라인 도박뿐만 아니라 성매매 업소 후기를 남겼다라는 의혹도 가지고 있고 또 여성의 중요 부위에 젓가락을 쑤시니 많이 이런 내용으로 500만 원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다라고도 하죠. 이건 못지않게 충격적인 게 2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입금 내역이다라는 겁니다.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게 단순히 아들의 이탈로 끝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공직자죠. 그리고 그의 가족 전반에서 반복되는 사법 리스크. 이제 더 이상 우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가족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가족이 대한민국을 이끌겠다라는 것이니 참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2억이 넘는 수상한 자금에 대해서 국세청이 나서겠죠. 도박 자금으로 유입된 금액이 상당합니다. 2억 3천여만 원 이상입니다. 이동호의 불법 도박 입금된 정황, 근데 이 가운데 일정 금액이 조직적 자금 세탁이나 외부 정치 자금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만약 이 자금이 말이죠. 공직자의 특권을 활용한 뇌물성 금전 흐름이다라고 하면 단순한 개인의 비리가 아닌 중대 범죄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죠. 이동호의 입금 흐름을 좀 뒤집어서 파고 올라가 보면 대장동 저수지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말이죠. 이재명은 말이죠. 단 한 명도 법정과 무관한 가족 구성원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기가 차죠. 전과 사범이자 현재 8개 사건의 12개의 혐의에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은 자신만으로도 엄청난 사법 리스크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누라 김혜경 동호 엄마 짜그니 엄마죠. 선거법 위반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카 사적 사용 혐의도 진행 중이죠. 2022년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서 지금 2심에서 150만 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언론이 가볍게 다뤘지만 실제로는 국가선거제도의 신뢰성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 행위다라는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으로 고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배소연은 말이죠. 벌써 판결을 받았죠. 이 사건은 심부름시킨 녹취록도 있고 카드 사용 내역도 있고 관련 정황 증언까지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 공익 제보자 조명현 씨뿐만 아니라 이 배소연 씨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분위기가 흘렀다라는 증언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혐의 부인을 했었죠. 사법 방탄을 하는 남편 따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동호 이재명의 장남입니다. 불법 도박에 성범죄성 글까지 총체적 난국입니다. 불법 도박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었죠. 자, 이재명의 아들 이동호는 말이죠. 단순 도박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이거는 제가 읽기도 애매합니다. 범죄 일람표인데요. 그렇습니다. 뭐 여성을 상대로 굉장히 이게 혐오 발언이 아니라 이 여성의 신체를 훼손한다라는 발언도 있고요. 여성의 노출 사진에 댓글을 단 것 보면 정말 이 사람 자체가 하품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정신건강에 나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약식 기소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도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2억 3천만 원이 넘는 도박 자금이 입금됐다. 이게 단순한 오락이다라고 보기에는, 그리고 기존 해명과 완벽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사과문을 쓰고 올리면서 이재명의 아들 이동호에 대한 도박에 대해서 1,000만 원 정도 잃은 것 같다. 그 다음에 뭐 은행에서 약간의 대출이 있다. 그런데 이거 금액 차이가 너무 크죠. 2억 3천만 원이 넘는데 1,000만 원, 2억 2천의 차익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동호의 재산은 390만 원이다라는 것이고, 저는 이해가 불가하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국세청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말이죠. 이 불법 자금 세탁, 또 외부 자금 유입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여성의 신체를 훼손하는, 그러니까 도구로 젓가락을 사용하겠다라는 성희롱 및 여성 혐오적 글을 올린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토론회 과정에서 이준석의 입으로 전달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죠. 좌파 언론들은 말이죠. 이 젓가락을 도구로 써서 여성의 신체를 훼손하겠다라는 이동호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여성 혐오적 발언을 하는, 그러니까 여성 혐오적 글을 댓글로 다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한 이준석을 향해서 완벽히 공격하고 있죠. 그러니까 메시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메신저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좌파들이 말이죠. 메신저에 대한 공격으로 그 메시지 자체를 오염시키는 게 주특기입니다. 아무튼 이런 인물이 공직자의 가족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수치심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이재명 본인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비리의 허위 사실에 대북 송금 사건에 줄줄이 비엔나로 깜빵 갈 일밖에 없습니다. 이 부동산 비리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 대장동뿐만 아니라 백현동, 성남FC 후원금 강요,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 쌍방으로 통해서 대북 송금 요청 등 국제법 위반까지 포함된 중범죄 혐의로 지금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요, 외환거래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건이고요. 이거는 유엔 대북 제조도 문제지만 달러법 위반이 가장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 북한에다가 800만 달러를 송금했고 영수증까지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른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니, 요 도정을 관리하면서 보도블럭까지도 투명하게 관리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켜본다라고 하면서 본인은 아주 투명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니, 이렇게 800만 달러가 넘어갔는데 자기는 모르고 이화영이 모든 것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라는 말이죠. 그냥 쉽게 얘기해가지고 뭐 집에 인테리어를 한다라고 하는데,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거니, 뭐 디자인은 어떻게 할 거니 다 밑에 사람한테 맡겨둘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집에 대문 열어주는 거하고 이 계약서에 도장 찍는 게 가장 중요하죠. 밑에 사람이 어떤 디자인으로 어떻게 했든 뭘 하든 상부에 보고하는 시스템은 어디를 가든 다 똑같다라는 거죠. 경기도청만 그렇지 않다라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또
이재명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비선거권 상실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수많은 재판을 안고 청와대가 아닌 법원을 더 자주 오가야 하는 처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재명 집구석은 말이죠. 아버지는 이렇죠. 어머니도 선거법 유죄 받았죠. 아들은 도박과 성희롱, 이 모두가 실명으로 드러난 사건의 피의자거나 유죄가 선고된 이력자들이다라는 거죠. 예비 빵제비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미래를 맡겨도 되냐라는 거죠. 도덕성의 총체적 붕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정치가 아니라 범죄 방어로서 대선에 나간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재명의 일가의 일탈이 더 이상 사생활의 문제로만 치부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공적 영역에 들어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사적 범죄 방어의 방패막이로 공적 영역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치는 권력을 향한 경쟁이지만 지금 이재명의 행보는 그저 유죄를 피하기 위한 투쟁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국민은 도덕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지도자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재명의 가족사는 사실상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을 이미 한참을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 후보 가족은 범죄와는 좀 거리가 멀어야 되는 거죠. 법과 정의의 심판대에 서야 할 이들이 권력의 정점으로 지금 가겠다라는 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런 작자들이 정치 권력을 잡는다? 허탈감도 느낀다라는 거죠. 정치적 신념 이전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덕성, 책임성, 정직함조차 결여된 이재명 일가에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냐라는 거죠. 결국은 말이죠. 대한민국의 품격을 지키기 위한 선택은 우리 국민의 몫이다 라는 겁니다. 애비는 찍고 애미는 법화 긁고 아들은 뭐 쑤셔대고 이게 대한민국의 국격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국민 개개인이 세계에 나갔을 때 왕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 스스로 국격을 좀 높이고 품위 있게 대우를 받고 살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선택 분명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외쳤던 자유민주주의 기조를 계승하고 문재인의 정권의 비리를 단죄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더 나아가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누굽니까? 김문수 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도 없다라는 거죠. 국민이 선택을 해야 될 때다라는 말입니다. 이번 찍으면 이런 이재명 땡 됩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사표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찍 1땡 이준석.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할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똑똑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TV였습니다.